남자친구와는 1년 반 정도 교제했어요. 나 아는 사람이 유명한 BJ인데 우리도 같이 커플 방송하자. 커플 방송?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재미로 하는 거지. 출연료도 준대. 같이 해주면 안 돼? 같이 하자. 응? 아, 자기야.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주량이 매우 약한 편인데 방송을 앞두고 뜬금없이 위스키 2병을 사왔더라고요. 갑자기 술은 왜 사왔어? 나 술 약한 거 알잖아? BJ가 마신대. 걱정 마. 그냥 분위기만 내자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네. 잔 들어요? 네? 저 진짜 술 못 마시는데. 조금만 마셔. 방송 망치지 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위스키 석 잔을 연거푸 마셨고 결국 정신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하지 마.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BJ가 저를 강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니까 BJ는 도망갔고 그와 동시에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로 따라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어요.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무슨 소리야? BJ는 제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J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지켜줬어야 할 남자친구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것이었어요. 남자친구와 BJ가 어제 저녁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는데 여자친구를 제공하겠다며 술에 약을 켜서 먹이자고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왔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BJ와 함께 특수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함께 강간당하는 순간이 라이브로 방송된 건 아닌지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런데도 남자친구의 가족은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며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싫다는데도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와 BJ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술에 약까지 넣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목과 형량으로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특수 중간간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성립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위스키 석 잔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중간간죄의 구성 요건인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중간간의 죄를 범한 경우 이는 특수 중간간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서 보면은 남자친구와 BJ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 범죄 현장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므로 합동범의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특수중간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약을 타서 먹이자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 그리고 죄질의 불량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어서 명백한 가중 요소로 양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식을 잃게 된 부분은 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특수 중간간 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더 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는 이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정황도 보이는데 만약 남자친구나 BJ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면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방송까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반포 등이 포함되는 범죄가 되는 거고 처벌 수위는 이제 해당 범죄는 7년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건 처음부터 이제 강간과 촬영을 같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두 죄가 합쳐져서 선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한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아주 세게 나옵니다. 뭐 10년에서 15년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는 행위, 법적으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싫은데도 찾아오겠다고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그리고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싫은데 찾아오겠다 했는데 별로 해악이 고지라는 느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강요죄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 그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하여 고소고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은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보복범죄의 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보복 목적 강요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마르는 그날까지 이엘이 함께하겠습니다.